치유 세미나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체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은 하나하나의 생명체이면서 골격과 근육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관을 만들며 신경이라는 연결망을 통해 뇌로 집합하여 통제하면서 혈관을 통해 기능을 공급하며 생명체로 성장됩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모르게 표현해냅니다. 이를 우리가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인 인체만이 아니고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언어인 자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배추나 무의 생명의 언어를 알아들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죠. 아주 쉬운 말로 배추도 영양분이 부족하면 노란색으로 자신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름을 주면 고맙다는 언어 표현을 파란색으로 답례를 하지요. 병들면 불긋불긋하고 시들고 오그라들고 죽으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인체는 그 이상의 생명의 언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도와달라는 자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통증으로 짜증을 내게 되는데 이 정도가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인체도 생명의 언어를 색으로 표현합니다.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곳이 손바닥, 발바닥, 혀, 얼굴에서 색으로 자신의 생명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오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농사꾼이 잘 관찰하면 작물의 상태와 색으로 생명의 언어를 알아보듯이 조금만 관찰력이 있고 마음을 쓰고 관심이 있으면 서로 간의 인체의 생명의 언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색에 의한 언어를 무시하면 느낌으로 언어를 합니다. 그걸 필링이라고 하죠. 색깔보다 더 강력한 언어입니다. 눈꺼풀이 막 떨린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뒷목이 뻑뻑해 온다든지, 머리가 띵하다든지, 뱃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찬다든지, 피부에 무엇이 이유 없이 생긴다든지, 여기저기가 신경 쓰이는 것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생명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통증으로 더 강력한 언어를 합니다. 이때 진통제나 먹고 적당히 해결하면 큰 병이 오고 마비라는 7강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달래도 달랠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되죠. 이것을 보통 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체는 그 생명의 언어를 두 가지 기능으로 또 표현합니다. 그것을 생리와 병리라고 합니다. 생명체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생리라고 말하고, 물리가 사물에 이치듯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바로 생리입니다. 이 생리가 깨지면 이걸 부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바로 병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병리학적으로 검사하면 병명, 우리가 말하는 질병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생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째가 물리입니다. 즉 인체의 운동과 자연의 역학적 운동, 열, 광, 전자기형상, 양자, 그리고 낮과 밤, 풍, 바람풍, 추울한, 서늘한, 습, 이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생리에 영향을 주는 둘째는 물리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인 심리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부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 받는 것과 반면에 평화스럽고 감사하고 행복감에 긍정적인 사고들은 각각 생리에 영향을 주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생리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바로 이 물리와 심리, 그리고 피는 생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혈액이 산독화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체 내부의 요인이 바로 생리에 영향을 줍니다. 즉 콜레스테롤, 숙변, 지방간, 비만, 담석, 요속, 혈전, 내부인선 즉 호르몬 등이 총체적으로 생리에 영향을 끼쳐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병리 현상의 원인을 그대로 두고 어떤 약이나 대중요법으로 임시 방편하면 다음에 더 큰 병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수술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예방이 중요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건강을 지키는 길은 물리와 심리 그리고 영양에 관한 관리와 내부 환경에 정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환경의 정화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스스로 5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지방간, 콜레스테롤이 정상인가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이해하면 그 사람은 90세까지 무병장수하여 9988-234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만 이상이 생기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전체적으로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 정상이 되어도 비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차츰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지방간을 해결해도 비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지방간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음양오행학설의 생리기능과 병리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 시스템으로 오장을 중심으로 하고 육부와 관련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또 경락계통을 통하여 안으로는 오장육부와 밖으로는 사지 그리고 관절과 서로 연결되며 앞과 뒤는 표리로서 서로 연결되고 상하가 통하여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며 질서정연한 통일체를 구성하고 동시에 정기 혈신의 작용에 의해 인체 생활활동을 유지하게 되죠. 이러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면 바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청지기로 들어오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게 됩니다. 마치 11개 악기, 오장육보가 오케스트라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악기, 장부 중 하나가 잘못되면 그 악기 소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잘못되듯이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어보고 그 사람의 질병 유무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맥을 잡으면 균형과 리듬이 느껴집니다. 오장육부는 각각 객체로 존재하지만 각 객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시스템으로서만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동차가 어떤 문즉 타이어가 없다면 타이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음행의 조화가 깨지고 오행의 관계가 고립되거나 파괴되면 인체는 병리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동양의학 한의학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인체 시스템 기능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분하여 부분을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부속품을 바꾸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체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기까지는 분명 그럴 수 있는 인체 시스템상의 잘못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 방식에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행학설이라는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만물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지고 이 5가지의 물질이 부단한 운동과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학에서의 오행학설입니다. 오행학설은 오행의 속성을 인체의 장부 생리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와 자연의 오행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오행학설은 오행 간의 살생, 상극적인 작용을 통하여 우주는 물론 인체가 생성되며 인체에서 이 균형과 질서가 파괴되면 질병이 도래한다고 설명한 학설이 바로 오행학설입니다. 첫 번째, 상생입니다. 한 사물이 다른 사물에 대하여 촉진, 조장, 협조, 생성하여 주는 작용을 서로가 상생한다고 합니다. 상생의 순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화, 토금, 수로 순서대로 성장하며 고리처럼 끝없이 생성 변화합니다. 아마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갖고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이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면 더욱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관계에서는 생아, 나를 낳아준 것과 아생, 내가 낳아준 것의 두 방면 생아와 아생이 있습니다. 생아자는 나의 모이고 아생자는 나의 자식에 해당되므로 오행의 상관관계를 바로 모자관계라고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극입니다. 오행 사이의 상대방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리켜서 상극이라고 말합니다. 오행 상계 순서는 목금토, 토금수, 수극하, 하금금, 금극목, 목토, 수, 화, 금, 목으로 끝없이 돌아갑니다.
상극에도 악극과 극아의 두 방면이 있는데, 악극자는 자기가 이기는 것이고 극극자는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극 관계를 이기는 것과 이기지 못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거나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즉 부모의 훈계나 성태님의 지도가 통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체에도 마찬가지 관계가 성립이 되죠. 세 번째로 장부의 생리적인 기능과 상호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장부를 오행에 결부시켜 5장의 생리활동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은 원활하게 펼쳐져야 하고 막히지 말아야 하는 소설 기능이 있으므로 목에 속합니다. 심은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불화자에 속하며, 비는 생하에 걷는데 흙이 만물을 생성하신 것 같은 특성이 있으므로 불화자에 속하며, 때는 흙을 맑게 하는 습관적 작용이 있었는데 마치 금속이 맑게 하고 수렴하는 특성인 것 같다. 금에 속하고, 심은 정신의 영역을 공급하고 키우는 작용이 있는데 이는 마치 생명의 근원은 수의 근원으로 속합니다. 인체의 장부의 조직은 하나의 통일된 정체로서 서로 연관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수의 정으로 간을 자양하며 간목에 저장된 피로서 심을 자양하고, 심화는 열로서 비를 따뜻하게 하고, 비토는 고구로서 폐를 채우며, 폐금은 피를 내려보내 신수를 덮는 것이 5장의 3호 자생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토의 운하는 신수의 벌람을 억제하고, 신수의 자유는 심화의 지나친 열을 방지하며, 심화의 양열은 폐금의 과도한 충습을 제약하니 이것이 5장 사이의 3호 제약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행학설의 진단과 치료 원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는 유기체이므로 병이 내장에 있으면 체포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죠. 병은 환자의 안색, 목소리, 입맛, 맥상에 반영되므로 병을 진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질병을 진단할 때는 사진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오행 소속 및 생극 승모의 변화 법칙에 연관적 증상을 추리해내죠. 예를 들어 얼굴색이 푸르고 신음식을 좋아하면 맥이 현하며 간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얼굴이 붓고 입안이 쓰고 홍맥이면 심화 황진으로 진단합니다. 비호 환자는 흔히 목숨 토하여 얼굴이 늘었습니다. 신병 환자는 흔히 수승함으로 얼굴색이 검습니다. 그리고 질병 발전은 때로는 장부의 비성장적인 생극관계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 시 병이 있는 장부를 치료하는 것 외에 각 장부의 상호관계를 조정하여 병의 전변을 통제하여야 치료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에 병이 생기면 비에 퍼진다는 것을 알고 먼저 비기를 건강하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아마 이해하기 힘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강의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내적 외적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창조된 몸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 원리로서 우리의 몸을 예방하고 치료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이 충만하게 되어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내적인 문제의 모든 치유와 외적인 문제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잠시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